대화 만점. 여섯 번째 이야기, 남자도 상처받는다. 어머, 이 대리 아까 나한테 혼났다고 화났어? 내가 요즘 마법 기간이라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줘. 남자가 뭘 그런 걸 갖고 기가 죽어 있어?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라면서 할 줄 아는 게 뭐야? 남자라고 다 할 줄 아나요? 남자도 성적인 농담에 움찔 놀랍니다. 여성들이 많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의 고충, 특히 여성 상사를 둔 남자 직원은 더 힘들다고요. 여성들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대화, 그걸 지켜보는 남자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어떻게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대화 고민을 들어드리고 솔루션을 함께 찾아보는 대화 만점입니다. 저는 정지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윤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희 이PD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남자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간 저 혼자 역부족이었던 남자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이승훈 작가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아, 예, 이게 요즘 외로움을 좀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 대화 도중에 이제 남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서요, 제작진끼리.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남녀 불문하고 계속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남자들이 그냥 특별히 좀 느끼는 네. 그런 고민들과 외로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얘기를 다 못했던 얘기들 맞장구 쳐줄 사람이 없어서 얘기 못했던 제가 뭐 얘기들. 거의 거였어요? 기계적으로 맞장구를 칠 수 있어요. 그런 거. 기대됩니다. 오늘. 네. 오늘 기대되면서 오늘 힐링되는 시간이 될 것 예. 같아요. 저한테도.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가하면 떠오르는 게 그 성이 대부분 여자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작가하면 그냥 여성 이런 굉장히 어떤 등식 같은 게 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저도 방송생활 거의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성들 위주에서 그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방송 환경이 이제 여성들이 많아져서 예전엔 좀 남자 PD도 많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여자 PD에 여자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제가 더욱 더 희귀해진 남자 작가도 없는 상태에서 더 희귀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DJ도 여자분이시면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 PD, 여자 DJ에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간혹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글이 네. 너무 남성스럽다. 제 딴엔 아무리 여성스럽게 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타고난 게 남자다 보니까. 게임 그러니까 얘기 맨날 나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뭘 죽여야 뭘 일상이 그럴 수도 있고. 예. 아이템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여성들끼리 대화할 때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 남자하고만 일할 수 없고 다 맞아요. 여자하고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꼭 굳이 이제 꼭 제가 남성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이 많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대화를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나 아니면 대화에 낄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남자로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더 대화 끼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도 좀 있고요. 사실. 맞아요. 예. 사실 밖에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런데 가정에서도 네.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네. 특히 나 혼자만 남성일 경우에 가족 어. 구성원 중에서 그럴 경우에 집에서 대화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엄마랑 딸은 뭐 이렇게 뭐 소소소소한 네, 이야기들 나누는데 화장품 뭐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들 드라마 얘기들 나누고 하는데 아빠가 딱히 대화를 나눌 소재가 없다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저도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아내 그리고 제 딸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벌써 이제 아이는 엄마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 뭐 이 옷 이뻐? 막 얘기하고 제가 가서 와 되게 예쁘다 그러면 그냥 제 딸은 하고는 아빠 맛있는 거 사줘 그러고 그냥 되게 그렇고 넘어가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되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발제는 이 이성이 많은 곳에 남자나 혹은 여자가 어떻게 대화를 좀 어떻게 끼어들 수 있나 혹은 대화를 잘할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솔직히 좀 먼저 대화 주제 안에 좀 속하는 내용이지만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아까 앞에 이제 꽁트 비슷하게 뭐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그것도 못해요. 뭐 그러면 뭐 그걸 왜 못할까 남자인데 뭐 남자도 사람이고 능력이 다 차별이 있는 건데 능력차가 있는 건데 못하는데 그게 왠지 제가 죄 짓는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은 뭐 남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는구나 되게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툭 네. 던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뭐 얘기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걸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니까 울면 어떻게 대처를 못 하겠거든요. 왜 울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아서 그런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좋은 단어로 쓰려고 하고 그런데 조심하시고 근데 신경 쓰고. 여성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땐 그런 게 없었어요 많이. 그리고 제가 외모가 또 워낙 레이먼드 기임 같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강하게 생겨서 이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툭툭 많이 던졌거든요. 뭐 작가님 이런 거 상처 안 받죠? 뭐 이런 분도 많이 받고 그래서 특히 뭐 어떤 여성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센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 뭐 편하게 하세요. 제가 좀 대본을 잘못 썼었어요 초창기 네. 때. 이렇게 대본 쓸 바에 나가서 죽어라. 집이 몇 층이냐? 나가 죽어라 전에 집이 몇 층이냐고 되게 다정스럽게 묻더라고요. 그걸 먼저 물어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4층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목공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좀 허름한 빌딩 그 4층에서 그냥 살았는데 목공소 있는 뭐 4층에 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뛰어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어머 맙소사.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때는 뭐 담배를 필 때였어요. 이 건물에서 같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뭐 그럴 바에는 뭐 떨어져 죽으세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비참했거든요. 농담이 아닌. 예. 근데 그때는 왜냐면 그냥 농담이 분위기 좋은 데서 하면 농담을 들었을 텐데 그날 대본을 굉장히 실수를 했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그날 와서 집에서 되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건 남녀를 떠나서 너무. 예,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야기. 그렇긴 한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피디님 기억나시냐고 목공소로 뛰어내려서 죽으라는 얘기 했다고 했더니 내가 그랬어? 근데 이 작가는 상처 잘 안 받잖아.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건 남녀를 떠나서도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그 전반적인 머릿속에 남자는 상처 잘 안 받고 내가 말은 좀 심했지만 너는 특히 상처 안 받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그러니까 차별이자 또 폭력이 될 폭력이 수 될 수 있는 않을까. 거니까 자체가 이미 말부터가 폭력 아닙니까 사실. 예. 맞아요. 사실 이렇게 또 남성 중에서도 그 수근 작가님처럼 좀 그 건장해 보이고 체구가 이렇게 있으시고. 강한 사람 느낌이 들면은 그런 말에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은 또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 그런 같아요. 선입견이 선입견이 있죠. 생겨가지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상처가 더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아는 형 중에서 이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형인데 예. 그 형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성들이 좀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좀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쌓이니까 그런 게 불편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많이 넘기면서도 안에 많이 마음에 쌓인다고. 남으시는구나. 저희 애도 좀 키가 커요. 체격이 있는데 대학생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예, 뭐 그러면서 뭐 어디 놀러 가서 개구리 같은 거를 남자애들이 여자의 텐트에 넣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여자애들이 남자의 텐트에 넣으면 혼나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용감하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커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 키 큰 놈이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남자는 너그러워야 되고 남자는 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네.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저도 상처받습니다. 좀 네. 이렇게 말씀 뭐 가려주세요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남자가 뭐 삐지긴 뭐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옹졸하시다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 순간 할 말이 없는 아이고,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남성들만 워크숍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섞여서 워크숍을 하면 아무리 감동이 있거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떠올라도 이렇게 울기가 어려워요. 네. 남성들이 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냐하면 강한 남자 이 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만 모여서 수업을 하면 그중에 저희가 한 15분 정도 모시고 하는데 그중에 두세 분이 우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의 어머니가, 저분의 아내가, 저분의 자녀가 자기 아빠가 아들이 남편이 저렇게 어디 가서 서럽게 우는 걸 상상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남성들도 정말 내가 어떤 것이 슬프고 괴로운지 표현하셔야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많이 억압을 당했잖아요. 네. 사회구조 안에서 억압을 당했고 아버지들 세대들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냥 참아야 됐었거든요. 참고 문제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적인 대화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생활, 네. 그러니까 네. 한창 감수성이 그 예민한 그 20대 초반에 사실은 여성의 사춘기는 지나갔다고 할 시점에 남성들은 여전히 사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딱 억눌리잖아요. 표현해서 좋았던 경험을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됐고 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기를 강요받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무섭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인생 실제로.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몰라요. 그게 어떤 억압을 당했는지. 음. 그리고 강해져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게 계속 가죠. 그래서 이 상태로 남성들이 표현을 안 하면 제가 예견하기로는 네. 노인 남성의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그걸 좀 알아차리셔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제 남자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울고 아니면 내가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은 졌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내가 이 대화에서 졌어. 이 사람과 관계에서 졌어. 내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꿀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관계를 좀 두려워해서 일부러 더 강한 척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노 부부가 네. 네.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남편도 빨리 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부가 이제 금술 좋은 부부인데 네, 아내가 네.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도 잇따라 돌아가시거나 금방 시들시들해지시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는 꿋꿋하게 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네.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대화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어머니들끼리는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네. 감정을 소비하고 서로 간에 그걸 보듬어주고 이런데 남자들은 나이 들으셔도 안 그냥 되죠. 멍하니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다 장기 두고 그러니까 목적 의식만 있는 거죠. 난 오늘 활동 중심이고. 장기 둘 거야 걔랑. 난 오늘은 걔랑 당구 칠 거야. 이것만 하는 거지. 당구 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어떻게 칠 거냐, 몇 점 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여성분들은 막 감정을 소비하잖아요. 뭐 형님, 뭐 동생 찾아가면서 누가 그랬대 저랬대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오래 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러시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뭐 친구들하고 하면 뭐 하세요? 당구 쳐. 뭐 무슨 대화하세요? 누가 잘 쳤나? 뭐 걔가 이번에 뭐 잘 쳐서 저번에 150 치던 애가 200을 쳐. 뭐 이런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친구분들하고 대화 안 하세요? 뭐로 해? 평생 봐왔는데 할 게 뭐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에 안 돼 있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을 못 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네. 되게 아마 좀 저희 아버지도 좀 슬프네.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셔도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네. 했다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시고.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하신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야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대화를 이렇게 가로막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선입견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런 것들 예전에 남자가 부엌에서 요리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예전 얘기지만 그러면 그러면 안 돼. 남자는 부엌에서 요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남자가 요리 잘하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고 뭔가 좀 인식이 바뀌는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었던 시간에는. 근데 그런 좀 남자들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도 인식들이 남자끼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남자들 여성분들이 사이에서도.
뭐 남자한테 저희도 어떻게 돕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이 또 남성하고 여성하고 대화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표현도 잘 안 해봤잖아요. 네. 내가 슬프면 나도 슬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릇해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 느낌이 서운해, 슬퍼, 뭐 안타까워, 아쉬워, 기뻐 막 다양하게 느낌을 표현하는 대신에 남성들은 그냥 좋아. 나빠 이거예요. 맞아요. 싫어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느낌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어가질 못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 느낌도 모르는데 이 옆에 있는 여자의 느낌을 알 리는 없죠. 예,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포기하고 그냥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대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통해. 내 남편 됐어 그냥. 야야야 내 남편보다 네가 더 좋아. 막 이렇게 막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이 그렇게 못할 때 공감으로 들어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의 느낌을 추측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남성끼리도 물론이에요. 그래서 네 느낌이 어때? 라고 지금 어때?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느낌이 슬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너 지금 많이 슬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슬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치유는 모든 힐링은 내 입으로 표현하면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아픈 상처를 겪고 있어도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셔야지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입으로 내 얘기 그 얘기 하기가 어렵죠.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까 수근 작가님 얘기할 때 저는 막 공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친구들하고의 일들 그리고 내가 가족들한테도 이런 얘기했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계속 나요. 그래서 요번에 얘기하면 그때 같이 또 상처받고 그냥 나만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겠지. 내 감정만 괜히 소모되는 느낌이야.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계속 이거의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참는 거에 더 익숙하니까 그냥 참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계속 상처받을 걸 아니까 내가 참으면 어차피 또 조용해질 거고 나만 그리고 그게 더 빠르니까 그게 더 익숙해졌었고 그래서 그냥 닫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곪다 보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혹은 남자들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뭐 동굴로 들어간다고들 표현하잖아요. 혼자서 동굴 안에서 삭히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골병 드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옆에 있는 여자도 골병 나요. 그렇죠. 남자가 뭐라고 표현도 이유도 모르고 그렇죠.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아니면 뭐 이상 게임을 행동하고 계속 영화 보고 뭐 게임. 선생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그 표현을 이 말씀하시면서 저만 바라보시면서 게임하고 혼자 들어가서 근데 전 그러지 않아요. 술 먹고. 아니 그러면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얘기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다는 마음. 네네네. 안심이 되면. 저는 그런 친구를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대화 만점에서 많이 배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친구도 대화에 대해서 얘기 같이 많이 하다가 같이 이제 서로 대화가 좀 텄어요. 남자끼리. 네. 그 수다가 막 이렇게 늘은 거죠. 그거 아주 건강한 거예요. 네. 수다 떨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일 있으면 그 친구한테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뭐 그 친구도 저한테 막 얘기하고.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맞아, 편견일 수 있어요. 여자라고 다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뭐 이럴 수 있어서. 근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화를 우리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남자는 야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네. 내가 오늘 뭐 나한테 무슨 그러니까 뭘 싸우자는 건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화하자는 건데 뭐 나 오늘 네가 뭐 해서 좋았어 뭐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는 그렇게 훈련이 약간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왜 나를 따로 보자고 하지? 그러니까 마치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게 사라져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발표가 더 편한 거죠. 오히려 그냥 사람들 공식적으로 편을 깔아주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지찬님은 너무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단둘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 잘생기셨어요.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한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피디님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야기가 막 나올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 서운한지 나도 몰랐는데 맞아 서운했어 이러면서 네. 이야기할 근데 수 이제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만나보면 그때 많이 서운하셨어요? 이렇게 여쭈면 긴장을 해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긴장을 거예요? 하고 이 어떻게 알았지? 이 인간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들켰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서운하지 않았거든요.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게 맞아요.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역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살고 이렇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그쵸.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았던 아주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내 뼛속에 남아있는 그런 승부근성이 계속 더 강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 남성들의 사회에서 살아남느라고 애쓴 여성들이 있어요. 네. 더 공격적이고 네, 그러면서 더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하고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선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신 분인데 미국만 딱 가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이신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뭐냐면 유학 시절에 하도 아시안이라고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만 체계가 딱 갖춰진 되면 거. 공격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 나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와 이걸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남녀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서로 돌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선생님은 네. 그 사부님 네. 사부님하고 네. 이렇게 뭐 좀 관계가 소원하거나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푸세요? 그럴 때 있죠. 아주 꼴배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강한 생을 어투 처음 네. 들어요. 꼴배기. 네, 이게 아직 살아있나 봐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겪은 일이어가지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점점 갈수록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마음으로 연결하지 못할까 무조건 특히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남성들끼리 네. 또 대화할 때 아버지가 살아온 강한 생활 태도를 아들한테도 막 이렇게 그쵸.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보면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에서 뭔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데도 그 의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미워요, 제가. 예.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럴까?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폭력 대화를 모르지 않는데 이제 제가 쌀쌀맞게 굴면 저쪽에 가 있어요. 저를 멀리하고 네. 저쪽에 TV 앞에. 그럼 사부님도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굴이죠. 안전한 곳으로 자기 의자에 TV 앞에 이러고 리모컨을 들고 있는 네. 그분. 근데 그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외로워 보여요. 실제로. 그러면 다시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보는 거죠. 저 사람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그렇게 좀 이렇게 저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바로는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고 나면 이제 다시 가서 좀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좀 따뜻한 거고 가족들의 지원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존중받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맞아. 더. 그럼 마지막 보루가 집인 거죠. 특히 내 자식.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면서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럼 내 자식한테는 적어도 존중을 받고 싶은데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 확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제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거는 거죠. 당신 아까 많이 서운했어? 많이 화났어? 그러면 또 이렇게 아기처럼 바로 이렇게 풀리는 거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와이프가 네. 그 제가 뭐 사석에서 좀 가끔 말씀드렸지만 좀 네.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 좀 화났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맞아요. 녹아내리세요. 네, 그냥 그 말에 그냥 싹 녹아요. 그냥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는 딱 얘기를 하면 아유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아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네.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뭘 그거 가지고 삐지고 그래 뭐 이제 남자가 약간 네. 그러지만 그건 이제 가족이니까 그냥 네. 와이프도 약간 툭툭거리듯이 얘기하면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뭐야? 딱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네. 뭐 그러면서 그냥 대화가 풀리긴 하는데 기분도 풀리고 근데 좀 제가 그런 그 여자들의 아니면 네. 아내의 그런 좀 다독거려주는 멘트가 되게 그리운가 봐요. 남자들이 요즘 특히 이제 40 넘어가고 네. 50 돼가는 분들은 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뭐 먹고 싶어 자기? 네. 이 말이 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뭐 먹고 싶어 자기? 예, 예. 예,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이 물을 때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먹고 싶어 자기 이럴 때는 그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관심도 들어있고, 관심도 들어있고 배려도 들어있고. 그럼요. 배려, 지지, 지원, 예, 예. 보살핌, 돌봄. 그렇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네. 저는 그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정보가 정보만 있는 줄 알았어요. 배달의 민족을 볼까? 잠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통 행동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하거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화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메뉴로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온갖 가지 아내가 남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 돌봄, 뭐 지지, 힐링 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보살핌.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근데 남성들이 그거를 분석하지 못하지만 아는 거예요. 저 말로 막 기분이 좋아지네. 설명할 순 없지만 네, 마음이 네. 풀어지네라는 걸 예,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아내가 해놨다든지 장을 봐왔든지 그러면 신나는 거죠 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내가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표현을 좀 해야겠네요, 정말. 그럼요. 이게 안 하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배워왔다고 해서 네. 뭐 알아주겠지. 네. 나도 상처받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 네. 바로 진짜 나도 상처받는다. 혹은 나도 외롭다. 네. 나도 슬프다라고 빨리 표현을 해야 네. 상대방도 사실 알아듣는 건데 네. 저도 사실 그동안 꼭 참아왔던 것도 사실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비난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면 그럼 넌 여자라서 그따위로 말하냐? 막 이러고 싶잖아요. 속으로 막 안 그러세요? 그러신 적 없어요? 잠시만 놀라시네? 방송용으로 한 거고요. 속으로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한 말만 떠올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럴 때 굉장히 비참합니다. 네, 표현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좀 지지하면서 일하고 싶거든요. 예.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아까 그 상황으로 좀 가보면. 아니 수근 작가님 왜 그런 거 갖고 귀가 죽어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근데 사실 아까 저한테 좀 상처 주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남자 작가인데 왜 남자스러운 얘기만 쓰냐 여자 입장이 또 돼봐라. 근데 사실 저는 여자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원래. 근데 다만 꼭 여자 DJ라고 해서 여자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DJ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남성적인 이야기도 일부러 쓴 겁니다. 잠깐. 이럴 때 지금 이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전 좀 나아졌어요, 솔직히. 나아졌어요? 네. 근데 약간 흥분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제가 저는 보기엔. 지금 말싸움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제 아니요, DJ의 성이 있어요. 여자 DJ 원고를 쓰실 자신이 없으시면 하지 마셔야죠.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네. 기지양미가 확 흐르고 네. 싸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은 어떤 해서 부분이 잘못된 우리가 지금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동안 참았어요. 네. 그런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후련해지고. 네, 후련해지는 거 음. 잠깐. 근데 가면서 후회해요. 집에 가면서 아까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말이 너무 길어요. 짧게. 네, 그 다음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들어있죠. 예. 어떤 부분이었나요? 전 못 느꼈어요, 솔직히. 지금 뭐 남자라서 여자라서 뭐 이런 얘기 막 네. 하셨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 막 따지고. 네. 예. 네. 지금 당신 잘못했잖아. 이거를 확인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예. 네. 라는 것이 그래서 앞에 건 다 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들은 이야기 있죠. 다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PD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시냐면 들은 대로 그 말을 다시 그대로 옮기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이래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짧게 예, 한 예, 줄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극 주세요. 작가님, 뭐 그런 거 갖고 귀가 죽어 있어요, 남자가. 제가 그
기가 죽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근데 그 말 이거 빼세요. 어떻게, 예, 그걸 예. 변명하려고 하면 예, 안 예.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분 나빠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작가님, 예. 뭐 그런 거 갖고 기가 죽었어요. 남자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예.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아. 해보세요. 제가 뭐 슬퍼요, 뭐 안타까워요, 뭐 기분 나빠요. 그 뭐. 말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 남자가란 말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기분이 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지금 어떠세요? 일단은 정리하는 이라고 정리하고. 예, 근데 예, 요게 지금 네. 사실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으시죠? 없거든요. 그렇죠. 예. 없으시죠. 지금까지 보통 얘기를 하면 저도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뭐 이거 직업적인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맞아요. 뭐 변명조나 아니면 빨리 이걸 사건을 수습을 해야 사태를 수습해야 저도 빨리 나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세요. 네. 수근 작가님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찬 씨가 다시 그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데 이러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지찬 씨 뭐 그런 거 갖고 기가 죽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기가 죽어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그건 아니죠. 네. 이거 지금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잘하신 거고요. 제가 편집할 테니 마음 놓고 네, 하세요. 네. 잘하셨고요. 그거를 승훈 작가님이 말한 거, 승훈 작가님이 부드럽게는 말했지만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거든요. 아 승문 작가님이 했던 하신 것처럼. 그거대로 했던 해결하고 것처럼 그러면. 네네. 네.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요. 예, 예. 남자가 이해력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이해력이 것도 부족하다고 이해 못해요, 말씀하시면 남자가. 가슴이 아프네요. 아유. 제가 그럼 다시 네. 지찬 씨 뭐 그런 거 갖고 기가 죽어 있어요, 남자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에 다 이유가 있고 제가 한 거에도 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 어떠세요? 보시면서. 싸우자는 거네요. 저거. 그렇죠. 보이시죠? 예. 네. 네. 부드럽게 얘기해도요. 화내지 않고 욕을 안 해도요. 네. 싸우자는 거예요. 네. 이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물이어가지고요. 다 감지를 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전투 준비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도움이 안 되는 대화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혼란스럽고 네.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말하시면서 내 마음이 좀 평정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걸 원하세요? PD한테? 저는 사실 이제 네. 상처 주는 말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걸 원하는 거죠. 사실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도 네. 뭐 저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네. 제가 왜 그랬는지 좀 알아줬으면 그때 왜 그런 대본을 썼고 네, 네.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그죠. 나를 좀 존중하면서 네.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그 말까지 좀 이어보실래요? 제 마음이, 제 느낌이 이래요. 전 이런 걸 원하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예.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보세요. 예. 네. 작가님, 아까 제가 말한 것 때문에 기 죽어 계신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기가 죽어 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뭐 PD님이 이제 기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왜 그렇게 대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오늘의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좀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만 좀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원고 보면 뭐라고 먼저 평가하고 이러기 전에 왜 그렇게 쓰셨는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만약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 방송 환경이 늘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물어보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미리 좀 드릴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대본이 나온 과정 중에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사실. 네. 예. 네. 예, 끝입니다. 제가 더 공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네. 멈췄어요. 예. 지금 어떠세요? 말씀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거는 하면서 뭘 느꼈냐면 대화가 좀 길어졌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PD하고 얘기했으면 아까 처음 같은 마음가짐이었으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보통 저는 좀 남자 PD한테도 많이 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뭐 공격받고 그러니까 네. 저는 되게 방어적인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핑계대고 막 네. 그러니까 핑계라기보다는 제 마음인데도 설명을 설명을 막 해주고. 해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솔직히 좀 네. 혼란스러우면서도 대화가 길어졌어요, 사실. 네. 예전에 짧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 아, 알았어. 아이, 뭐 이거 이렇게 쓰고 아유. 그냥 이러고 대충 뭉개졌던 경우가 많은데 네. 하여튼 이거 좀 저한테는 약간 혁신적인 느낌이. 근데 아까 더 기르셨어요. 네. 아까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음. PD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할 때 남자 훨씬 DJ 더 막 길었어요. 네. 그리고 네. 귀에 안 들어왔어요. 네, 전혀 안 듣고 아까 지찬 씨랑 이렇게 연기한 것처럼 싸우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서 조금만 더 줄이시면 돼. 좀 길어요, 지금도요. 아, 지금도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짧죠. 근데 저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네, 느낀 맞아요. 건데 음. 그냥 저는 이게 말 내용도 이렇게 들리는데 네. 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져서 내가 이 사람과 공감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 그랬는데 제가 얘기한 이런 게 아니고 아 제가요 그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톤이 좀 다운되기도 네, 하고 네. 말에 대한 그 속도 같은 것들도 좀 더 네. 느려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이상하게 그런 게 딱 보이면서 네.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영물이니까 그런 걸 느끼는 느껴지시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의 현상 중에서 음.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느낌을 더 줄 수도 있겠다. 그 영향도 크죠. 네.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네. 뭔가를 지금 같이 공감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네. 것들. 근데 이게 노래 연습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네. 몸에 힘을 빼. 네, 네. 그리고 몸에 힘 빼고 좀 긴장하지 말고 네. 천천히 그냥 너 얘기를 하면 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목에 힘을 빼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마음에서 오는 거여서 내가 마음이 어떤가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딱 네. 그거예요. 딱 어. 힘을 빼는 거예요. 음.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죽었어? 이러면서 네. 힘이 처음에 들어가요. 제가 약간 저도 모르게 화르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분 표정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재희 PD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미리 화나셨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면 이런 상황이 아, 예. 아, 그리고 다반사군요. 이게 위압적으로 딱 보이는데요. 네. 힘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를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예. 아니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예. 그걸 좀 자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내가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평화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난 지금 평화롭게 살기 원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살고 싶은 세상을 내 삶에서 실현하는 건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힘을 쭉 빼시고 그럼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말은 우리가 뭐 대화에서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실제로요. 근데 그 말이 주는 게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완전히 빼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그냥 그 말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지. 근데 이럴 때 나는 이랬어. 내 느낌은 이랬어. 몸이 이렇고 몸은 위축되고 마음은 좀 슬펐어. 뭐 불쾌했어. 이거죠. 나는 이해받고 싶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통해요. 내일 당장 써봐야겠네요. 담당 PD하고. 아 진짜. 예. 네. 네. 있지요.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는 우리 승훈 작가님이 기대가 된대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예, 예. 네, 비폭력대를 모르는 거 너무나 정확히 드러난대요. 예, 그런데 예, 예. 이분이 방송하시면서 어떻게 변할까? 예, 예. 이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무슨, 너무 예. 재밌대요. 그래서 아, 예. 네. 해보시고 다마고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다마고치다 제가 예. 어떻게 키우느냐. 예. 하루에 한 번씩 저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자라난답니다. 그 경험도 주시고. 좀 나눠주세요. 네. 아마 단번에 짜잔 하고 그럼요.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직 먼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거 이 마음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또 반대로 네. 저도 일하면서 여자가 많은 직장에서 남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상처를 안 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실제로 정수기 물 같은 거 갈 때 네. 물통이 막 10리터 뭐 12리터 이러면 무겁죠.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아 이런 건 남자가 하셔야죠. 이런 식이 아니라 네. 평화롭게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기분 안 나쁘게. 근데 이 비슷한 예가 제가 하나 있는데 모 작가님이 네. 평상시에 저랑 인사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있을 때인데 네. 저만 보면 굉장히 살가운 목소리 작가님 같은 작가니까 네. 아 예, 네. 물통 그래요. 눈을 찌끄하면서 표정을 물통. 보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 주변에 있고 네. 제가 거기서 제가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사실 친하면 사실 뭐 저도 당연히 가는 거야 뭐 네. 어렵진 않죠 그거. 근데 평상시엔 별로 인사도 안 하다가 그때만 유독 되게 막 교태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 가라는 나왔어요. 드립니다. 사실 네. 가라는 드리는데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기분이 썩 늘 그렇죠. 예. 즐겁진 뭐 않으셨구나. 되게 정중하게 뭐 작가님 제가 하다못해 뭐 핑계라도 뭐 손목에 염증이 뭐 염좌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라도 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갈아달라고 물통 이 한마디만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 번은 그걸 덕을 본 게 네. 이제 모 작가가 이제 제 후배 작가가 좀 이제 소위 잘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오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의 약간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 작가님 그 후배 작가를 좀 써주시면 제가 1년 365일 물통을 갈아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작가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후배 작가가 네. 그분이 이제 그 이승훈 작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그 친구로 썼다고. 그래서 물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물통을 안 갈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걸로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득은 본 거죠. 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원했던 거를 얻어냈으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물통을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 네. 들어드릴 때 이게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드리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승훈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못자만 짧게 친절하고. 당연히 당신이 시키듯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저 이거 물통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좀 저희 힘들어서요. 그러면서 제가 들을 때 사실 옆에서 이렇게 손이락도 손이라도 이렇게 네. 대고 있으면은 이 마음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기여하고 도와줬다, 있고 기여했다라는 돕고 그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이 나와 뭔가 이렇게 공감된 느낌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면서 뿌듯한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좀 당연하게 여기거나 남자니까 하셔야죠. 뭐 네. 이런 네. 얘기만 없어도 사실은 흔쾌히 좀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으면은 가벼워요. 맞아요. 네. 그 하다못해 그 이렇게 비닐이라도 이렇게 뜯어주는 척하면서 그 앞에 비닐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맞아요. 그거 뜯으면서 그죠. 아, 작가님 요것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하면은 아이고 저 비닐 제가 뜯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네, 하실 수 화기애애하게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통. 이거 물통 아우, 뭐 어울려. 이거. 너무 어울리는데 어떡하지? 아, 많이 이분 해본 거 오늘 아니에요? 캐릭터 정확한데요. 오늘 이재희 PD님 캐릭터 정확하네. 예. 오랫동안 숨겨왔던 나의 얘기들이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뭐 힘으로 좀 도와주는 일을 부탁을 할 때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뭐뭐뭐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 네, 남성들이 제가 하죠 이러기도 하고요. 그럼 예. 요걸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남자라고 다 강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부탁을 할 때 늘 의식하시면서 부탁을 해주시면 또 달라질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예. 남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끝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요. 많은데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어휴. 오늘 하루로 이게 다 정리가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남자 청취자분들이 또 피드백이나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네. 사실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사연 표현 보내고 잘안 하실 표현하기가 것 되게 같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주변 직장 동료, 뭐 친구나 남자 지인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언제든지 말 걸어주세요. 저희 뭐 채널들이 많이 열려 있죠. 네. 만토크@네이버.com에서 여러분들 사연이나 고민 기다리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대화 만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겪고 공감되는 주제라서 그런지 정말 시간 간 줄 몰랐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귀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는 대화법. 만나러 만나러 오세요. 오세요.
저 해보니까 되게 막 마음이 저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이런 거.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떨리면서도 건드려진 것 뭔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신기하다 되게.